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문제 제기를 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입법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언론이라든지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는데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법이 나가야 됩니다. 언론개혁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언론을 개혁하지 말라는 문재인의 하명이 있었던 거죠. 언론개혁 법안을 냈었던 사람은 뻥 뜬 겁니다. 조선일보 방상훈을 만나고 동아일보 김재우를 만나고 중앙일보 홍석현을 만나고 다녔으니 언론개혁을 할 생각이 있겠어요, 문재인이? 생각해보세요. 이게 나무위키에 보니까 언론개혁 법안의 그 핵심 이슈들이 뭐냐 했더니 나는 그 손해배상 산정액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해서 하여튼 잘못된 것, 조작 날조된 보도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 언론사가 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작 날조한. 지금 김남국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조작 날조된 보도잖아. 사실에 근거한 보도면 자기가 김남국이 말한 거야. 내가 진실을 말하면 이 문제가 해소될 줄 알았더니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 되고 점점 더 끝없는 허위 보도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김남국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이제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위메이드 직원이 국회 출입 기록을 보더라도 김남국은 없었다는 거 아니야? 마치 김남국이 로비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엄청 퍼댔는데 김남국은 없어. 양희동 건설노조 지회장이 분신 자살했는데 조선일보의 보도는 완전히 조작 날조된 거죠. 누가 옆에 있던 간부들이 부추겼다라고. 이런 고의적으로 조작 날조된 경우에는 철퇴를 가야 되는데 철퇴를 가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여기서 철퇴를 가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잖아. 그래, 그게 언론이 개혁되지. 언론중재법으로 가혹하게 다뤄야 할 언론사의 조작 날조를 그대로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무슨 국제기관이니 무슨 언론사들의 반발이니 뭐 이런 얘기를 왜 해? 개혁할 생각이 애시당 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월간 조선 16년 11월 달에 홍석현과 관련된 기사를 썼어요. 한국판 브루킹스 연구소를 여시제를 했는데 홍석현이 이 자는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홍석현이는 그 조정훈이가 여기 부원장을 했어요. 조정훈 의원 알잖아요. 특정 정치인과 관계없이 진보 보수 어느 후보라도 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겠다고 그 홍 회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홍 회장이 2016년 2월 19일 포스트에 명예공학 박사를 받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명예 무슨 박사를 많이 받아요. 2002년 중앙일보의 중립적인 대통령 선거 보도가 씨앗이 되어 저는 노무현 정부로부터 주미 대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미국 대사직과 함께 차기 유엔 총장 후보 내정의 약속을 갖고 워싱턴에 부임했죠. 노무현이 착각한 거예요, 이것도. 네,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엔 대사를 중도에 사임하고 귀국합니다. 왜죠? 삼성 엑스파일이 터졌거든. 그러나 송 회장은 삼성이 특정 대선 후보를 지원했다는 녹취록,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주미 대사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 후보가 된다. 이게 반기문도 또 웃기는 사람이죠. 홍 회장이 통일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정치인들은 통일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자기가 대권을 가져야 통일이 된다. 뭐 그런 얘기고 통일 대통령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인물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쓱 하는 거죠. 이 얘기는 112강에서 내가 이미 했어요. 문재인은 왜 홍석현을 만났는가?
뭐 그런 얘기 쭉쭉 나오는데, 뭐, 이 얘기는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는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11강을, 112강을 여러 선생님들이 한번 그냥 보시면 됩니다. 홍석현은 누구냐? 그, 이 재벌의 전위대라고 말 수 있죠. 재벌의 전위대요. 그래서 뭐 여시제도 만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해서 자기 영향력을 넓혀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엄청난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 허황된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옛날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홍석현의 부친 홍진기가 누군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홍진기는 대한민국 법조인인데 사돈이 이병철이죠. 사위가 이건희고 그 둘이 협력해서 중앙그룹이 모체가 된 중앙일보를 창립했어요. 근데 홍진기 씨는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예요. 홍진기가. 4.19 혁명 당시 내무부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시위대에 대해서 발포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학살의 직접적인 책임자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 당시에 3.15 부정선거, 4.19 발표명령 책임자로 체포되어가지고 혁명재판소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아마 상소심에서 그런데 그 1심에서는 사형이 됐고 상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63년 석방됐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홍진기가. 그 아들이 홍석현이에요. 그 누나가 홍나이고 홍나이가 이건희하고 결혼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홍석현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를 나와서 쭉쭉쭉쭉 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IBRD도 있었고 한국개발연구위원도 했어요. 김대중 정부 때 뭐가 일어나냐면 언론사 세무조사를 그때 대대적으로 다 했어요. 세무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 김대중 때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회장은 안 빠지고 송필호 사장이 고용인이거든. 이 사람은 그냥 구속되는 선에서 자기는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보강그룹 세무조사 때 비리 범죄 혐의가 대대적으로 많이 드러났어요. 엄청 천 몇 개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2000년 5월 대법원에서 홍 회장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거죠. 집행유예 4년 최종 선고받았어요. 왜? 자기는 피해 나갔어요. 여기에 끌려갈 때 검찰청에 끌려갈 때 홍 사장님 힘내세요 하는 기자들이 그 기자들도 아니죠. 이게 홍석현과 홍진기, 홍석현 그 가문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 힘내세요.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삼성 엑스파일 사건과 관련돼서 주미 대사직을 그만두고 돌아왔는데 중앙일보 회장으로 복귀했어요. 홍석현의 장인이 신직수예요. 신직수는 또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신직수의 딸하고 결혼했죠. 신직수의 딸이 신현균인데 그 홍석현의 마누라입니다. 그 신직수는 박정희 정권에서 36세 검찰총장이 된 후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어요.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유신헌법이 뭔지 아시죠? 그러고 나서 유신시대에 여러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죠. 동백림 사건, 유럽 간첩단 사건, 민청학년 사건, 인혁당 사건, 장준하 의문사 사건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루된 인물이 누구냐? 신직수입니다. 그러니까 신직수의 딸하고 홍석현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래도 딸은 멀쩡할 수 있지 않냐? 멀쩡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용의 외숙모가 되는 거죠. 신직수의 셋째 아들 신황균인데 그 신황균의 아들이 신현성이에요. 내가 왜 가문 얘기를 하느냐? 아니 그 가문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난 그 가문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우리 사회에 기득권층을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첨단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선에 있다는 거야. 이 중앙일보가.
그래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여론을 이끌고 간다는 거야.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녹아난 거야, 누가? 노무현도.